페널티킥에서만 사용하는 아크서클처럼 평소에 나누지 못한 축구에 대한 사랑, 열정, 생각, 지식들을 나누는 프로그램 아크서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벌써 이번 학기 두 번째이자 마지막 녹음인데요. 아쉬운 반 설렘 반으로 이번 학기 후반전 두 번째 녹음도 킥오프 해보겠습니다. 자, 해외 축구 시즌이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저번 녹음 이후로 다들 축구 열심히 보셨나요? 어떻게? 물론이죠. 저희 오락실 MT에서도 같이 엘클라시코 봤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녹음하는 만큼 그 사이에 축구 소식이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핫했던 발롱드르 후보 후토크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아크서클 멤버들의 인생 경기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크서클 2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 발롱도르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에 발롱도르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되게 약간 이변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때 라이브로 좀 보셨나요, 발롱도르? 저는 안 봤어요. 어차피 우리 팀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아, 그 밤에 미리 좀 소식 접하시고 안 보셨나요? 그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실 저는 피곤해서 못 봤어요. 일어나서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안 보긴 해요. 아, 저도 저번에 메시 시상식 빼고는 한 번도 라이브로 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비니시우스가 안 받는다길래 그냥 웃으면서 잤습니다. 아,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다 순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부에서 얘기할 거는 10위부터 1위까지 짚고 넘어가면서 저번 시즌에 어떤 선수가 어땠나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10위 해리케인인데요. 해리케인 저번 시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는데 이적료가 1,400억 정도예요. 근데 사실 저번 시즌이 거의 본인에게 있어서 거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우승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발롱도르도 원래 챔스 4강까지는 거의 뭐 배당률 1, 2등을 다투다가 이제 챔스도 떨어져 유로에서도 못해. 그래서 10등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해리케인이 골수가 리그가 32경기 36골, 챔스에서는 12경기 8골 넣어서 리그랑 챔스 모두 득점왕, 그리고 유로에서도 3골 넣어서 유로에서도 득점왕. 그래서 그냥 유로피언 골든슈를 받았었는데요. 해리케인 어떻게 보셨나요? 특히 레알 마드리드 팬인 부경님. 왜 저죠? 아, 레알 마드리드랑 붙었을 때 잘했잖아요. 그래도 좀. 그쵸. 네, 근데 사실 이 DNA란 게 확실히 있는 건가 싶은 결과이긴 해요. 무관 DNA. 분데스리가 보시는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정말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정말 개인적으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고 정말 잘하는데 저도 부경님 말씀하신 거랑 어느 정도 겹치게 약간 어느 정도의 그 몸속에 각인된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래도 올해는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뮌헨 경기를 많이 안 봐서 그런데 약간 다른 선수들이 좀 못하는 시즌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김민재가 좀 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수비진이 좀 약하긴 했는데 그래도 공격진 나름 괜찮았던 것 같네요. 수비진이 좀 흔들리기도 했고 그때 그냥 레버쿠젠이 잘한 것도 있고 더불어서 뭐 슈투트가르트도 꽤 잘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저는 나쁜 팀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진짜로 DNA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매년 그러니까 우승 하나씩은 하는 팀인데 막 트래블도 밥 먹듯이까지는 아니지만 트래블도 많이 했고 뭐 그런 팀인데 솔직히 이거는 거의 귀신 씌워진 수준이 아닌가. 네, 토트넘 팬으로서 좀 약간 저 좀 억울하긴 하거든요. 케인 변호를 해보자면은
사실 첫 경기가 이적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뛰었던 그 슈퍼컵이었는데 사실 슈퍼컵은 뭐 그냥 라이프치히한테 뭐 제대로 당한 거라 케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솔직히 그때 4강도 레알 마드리드 그 말도 안 되는 그뭐 호셀르 두골 뭐 이런 거 아니었으면은 사실 미넨이 올라가서 리그는 죽서도 챔스는 우승한다 딱 멋진 그림 나왔는데 제 생각엔 제가 해리 케인이었어도 그 챔스 4강에서 지고 메달 나가서 유로 때 너무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번 유로에서도 그때 그 토트넘에서 그때 대업 하고 나갔던 시즌이라서 그때 진짜 유로에서 진짜 너무 못했는데 이번에도 못하더라고요. 이 진짜 되게 딱 유로 시즌에만 딱 한 번만 잘하면은 또 발롱도르 받을 만한 진짜 그런 성적이었는데 정규 시즌에. 그쵸. 근데 이게 큰 경기에 좀 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그 18, 19 챔스 때도 아무래도 좀 죽을 썼고 맞죠. 그래서 해리 케인은 뭐 이번 시즌 잘하고 있으니까 내년을 기대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고요. 다음 9위는 토니 크로스인데 레알 마드리드고 독일에서 뛰었고 나이는 케인보다 한 3살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근데 90년생이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케인이 93밖에 안 되는구나. 네, 케인이 사실 생각보다는 이게 좀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머리숱 때문에 아무래도 그죠. 손흥민보다 한 살 어리고. 진짜 놀랍다 이건. 그죠. 해리 케인 무조건 손흥민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데. 분명가가 역시. 근데 크로스는 저번 시즌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리그를 많이 나왔어요. 리그 33경기, 챔스 12경기 다 나오고. 그리고 스탯을 보면은 클럽에서는 48경기를 나왔고 한 골이랑 10개 도움. 대표팀은 총 8경기 나왔는데 작년 토니 크로스는 뭐 그냥 제 생각에는 그때 21-22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을 때보다는 21-22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을 때보다는 좀 활약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이번 시즌에 진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뭔가 그 토니 크로스의 존재감이 좀 더 살아나지 않았나 오히려? 없으니까 경기가 안 풀리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저도 보면서 특히 미넨이랑 4강전에서 되게 킬패스를 많이 찔렀었는데 그때 측면에 비니시우스한테 찔러주는 막 그런 킬패스라든지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살아있구나. 근데 왜 벌써 은퇴하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은퇴가 좀 아쉬운 선수인 것 같긴 해요.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앞으로 한 3-4년은 더 뛸 만도 할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좀 박수 칠 때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 추해지기 전에 제일 멋있을 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레알에서 참 잘했는데 아쉬운 건 역시 유로라고 봐야겠죠. 네. 마지막 경기가 아쉬웠으니까. 맨시티전에서도 뛰었잖아요.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아픈 상처인가요? 뭐 잘했죠. 그냥 네, 그리고 이게 리그랑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유로에서 8강에서 떨어졌잖아요. 특히 좀 못하면서 떨어졌어가지고 좀 순위도 한 5위 정도 예상해서 좀 내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뭐 박수 칠 때 잘 떠난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로에서 마지막 경기가 좀 그 사람의 이미지에 너무 큰 타격을 준 것 같아서 그죠. 마지막 그 태클 한 방 때문에 페드리 좀 놀라긴 했어요 그때. 그죠. 그리고 전 특히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크로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최근에 그 베이가가 그 포르투갈이었나? 거기서 되게 핫한 유망주로 떠올랐는데 사우디로 큰 돈을 받고 이제 이적을 했을 때 인터뷰로 막 나는 그런 선수들이
뭐 그냥 돈을 위해서만 이렇게 막 이적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고로 유망주라면 유럽에서 큰 무디에서 뛰어야지. 어디를 뭐 사우디로 돈 벌러 도망가느냐. 이런 발언 좀 되게 거슬렸습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저는 본인의 의견이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남한테 너무 강요하고 강조하고 심지어 토니 크로스랑 그 베이가란 어린 선수는 격차가 이만큼 나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업계 대선배의 입장에서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찍어 누리려 한다? 라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크로스는 뭐 1년 내내 뭐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이게 유로랑 코파 아메리카가 껴있는 시즌인 만큼 유로랑 코파 아메리카에서의 성적이 좀 중요한데 8강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좀 약간 좀 발렸다고 해야 되나 스페인한테. 그래서 좀 순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8위는 라민 야말인데요. 라민 야말은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고 스페인 선수이고 나이가 2007년생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있는 1학년 5명이 2004년생, 5년생인데 저희들보다 두세 살씩 어린 거잖아요. 참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지 아니면 라민 야말이 말도 안 되게 어린 건지. 1학년이 아닌 분은 뭐가 되라고 이렇게. 어허. 네. 네. 라멘 야말이 어린 걸로. 네, 그죠. 저번 시즌에가 이제 두 번째 시즌이었는데도 흔히 말하는 2년차 징크스에 안 걸리고 오히려 더 잘해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전 너무 놀라기도 했고 특히 우리 같이 봤잖아요. 오락실 MT 때. 네. 우리 같이 본 엘클라시코에서도 진짜 너무 잘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서 앞으로 발롱도르 한번 탈 만한 선수 아닐까? 발롱도르. 저는 현대 축구에서 진짜 흔치 않은 크랙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민 야말이. 진짜 너무 동의합니다. 바르셀로나 어떻게 보셨나요, 라민 야말? 라민 야말 대단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요즘엔 혼자 드리블을 통해서 뭔가 창출해내려고 하는 선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좀 더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인상이 깊었고 또 이제 약간 팀 커리어가 약간 아쉬운 게 아쉽네요. 아쉬운 게 아쉽다. 그죠? 근데 팀 커리어도 곧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바르셀로나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또. 파죽지세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일단 토니 크로스는 개인 수상에 작년에 독일 축구협회 올해 축구 선수밖에 없는데 라민 야말은 조금 뭔가 화려하거든요. 유로 베스트 영 플레이어, 도우망, 토너먼트의 팀, 토너먼트의 골, 뭐 라리가 U23 올해 선수, 8월 이달의 선수, 뭐 그리고 특히 이번에 발롱도르 유소년상인 트로페 코파도 탔고 좀 보니까 진짜 말이 안 된다. 곧 있으면 포디움에서 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너무 부럽네요. 근데 얘가 유스 출신인가요? 네. 진짜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유스 출신인 게 레알에도 근데 좋은 선수들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이 밈 모르세요?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뭐죠? 모르시나 봐. 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다들 너무 뒤쳐져 있나 봐. 들어본 적은 있는데 무슨 밈이죠? 무슨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냥 약간 좀 너무 부러웠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부러웠다라고 사실을 토로하는 거죠. 뭐 그렇게 흥미로운 밈은 아니네요. 네. 그런 게 있구나. 사실 이 친구가 클럽에서는 50경기 가까이 뛰었는데 개 많이 뛰었네요. 그리고 7골 9도움. 생각보다 공격 포인트를 못 쌓게 했는데 유로 본선에서 7경기 1골 4도움을 하면서 좀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 도움왕도 하고 특히 유로에서 보여줬던 그 좀 파괴력이 좀 플러스 요소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개인적인 퍼포먼스도 좋았지만은 그 윌리엄스 형제에 비해서 더 나은 평가를 받는 게
더 어려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요? 약간. 근데 진짜 나이 생각하면 진짜 무섭다. 저는 약간 안수파티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안수파티는 유로나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진짜 안수파티? 뭔가 진짜 안수파티? 진짜 레알 안수파티. 그러니까 완성형 안수파티?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7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인데요. 라우타로는 인터밀란에서 저번 시즌부터 주장 원장을 찾고 97년생입니다. 생각보다 더 어리고 이젠 젊은 선수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뛰었는데 저번 시즌 리그 33경기 24골 6개 도움, 챔피언스 리그는 2골, 슈퍼컵에서 1골 1개의 도움으로 이것도 우승을 차지했고요. 코파 아메리카가 조금 인상 깊습니다. 6경기에서 5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수상 경력은 세리A MVP와 득점왕 시오 리다레 선수를 차지했고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득점왕과 토너먼트 팀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팀 커리어로 봤을 때도 세리에에서도 우승하고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우승하면서 좀 저번 시즌은 완전히 각성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혹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뭐 생각나는 얘기 있으신가요? 저번 시즌?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원래 한 2년 전만 해도 이미 성장이 다 끝났다라든가 한계가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이 스텝업을 한 단계 이번 시즌에 했다는 소리를 저도 들어서 이 선수 앞으로 어디까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지가 정말 많이 기대되는 선수긴 해요. 이 선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나오는 뭐 06년생, 07년생 라민 얄말 같은 친구들보다 어느 정도 전성기에 접어든 선수기 때문에 일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 한 5년 내로 이런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넘어가죠. 그죠? 세리에 보세요. 네. 그다음 6위 킬리안 은바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저번 시즌 뛰었지만 유로 뛸 때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뛰어서 클럽이 2개로 표시가 되고요. 98년생입니다. 리그에서는 29경기 27골 넣었고요. 챔스에서는 12경기 8골, 유로 본선에서는 5경기 1골 2도움인데 이 1골이 PK골이에요. 근데 이게 유로 데뷔골입니다. 네. 그래서 수상 경력은 리강 올해 선수 득점왕, 올해 팀 10월 11일 이달의 선수, 그리고 챔스 득점왕, 그리고 트로페 게르트 밀러, 이번에 발롱도르 최다 득점상 해리케인과 공동 수상했고요. 뭐 팀 커리어는 뭐 리그왕 우승, 쿠프 드 프랑스 FA컵 우승, 도미닉 트래블 달성했지만 아쉽게도 챔스에서는 4강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유로에서도 4강에서 떨어졌는데 뭐 이번에도 결국에 증명하지 못했죠. 음바페는 사실.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결국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 못했고 특히 언더독이었던 도르트문트한테 진 것도 너무 컸고 유로에서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적 발표하고 나서 유로를 갔는데 부상을 당하고 이제 그 닌자 거북이 그 마스크 썼는데 또 못하고 그래서 조금 사실 음바페 이름값에 비하면 좀 아쉬웠던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뭐 홀란드랑 비교했을 때도 홀란드는 유로에 못 나갔는데도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니까 좀 음란대전에서 좀 밀렸다. 음란대전에서 조금 밀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리그 골수는 뭐 밥 먹듯이 이만큼 넣었잖아요 원래.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난 거기도 하고 이번 시즌을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스탯이나 이 결과가 혹시 프랑스 리그에서 그랬던 게 아닐까, 리강이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 음바페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여서 이 정도 스탯이 나왔고 프랑스 리그앙이어서 이 정도 스탯이 나왔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사실 네 근데 저번 시즌에도 근데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을 했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랑 잘 맞진 않는다.
저도 이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음란대전에서 음바페가 국가대표 커리어 때문에 음란대전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슬슬 이제 뭔가 슬슬 이게 역전되는 느낌으로. 슬슬 좀 비벼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음바페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시즌이었고 음바페가 파리생제르맹이 4강까지 올라왔을 때는 항상 뭔가 캐리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저번 시즌은 그런 느낌은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다음 넘어가서 5위 홀란드, 맨시티, 노르웨이 선수고 2000년생 스트라이커입니다. 리그에서는 31경기 27골을 넣었고요. 야, 챔스 9경기 6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로는 못 나갔고요. 그래서 총 전체 시즌에 50경기 42골 넣었습니다. 수상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PFA 올해 팀을 수상했고요. 사실 직전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 직전 시즌은 골 신기록도 세우고 올해 선수 뭐 다 받았었는데 올해는 그냥 제일 잘하는 스트라이커 이런 식으로만 붙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맨시티 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첫 시즌에 비해서 아쉬웠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빅잔 스미스가 늘어난 게 가장 큰 오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큰 경기에서 침묵한다는 게 홀란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극복 못했다는 게 앞으로 홀란드에게 계속 있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이야기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맨시티에게 홀란드가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결국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상대팀의 수비수들이 결국 홀란드 쪽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창출된다는 점이 그래도 역시 홀란드가 맨시티에게 필요한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때 FA컵 결승전 보셨었나요? 맨시티 대 맨유? 봤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결승전에서는 레시포드가 아직까지도 더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홀란드보다 이런 생각 조금 해보면서 네, 사실 홀란드도 뭐 음바페랑 같이 앞으로 맨날 첫날 해먹을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카르바알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고 스페인으로도 뛰었고 92년생입니다. 라이트백이고요. 리그는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리그는 부상도 있고 해서 28경기를 나왔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10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했고요. 이 중 한 골이 결승골입니다. 그리고 스페르코파도 2경기 나와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 한 골이 4강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4강전에서 3대2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동점을 만들어서 연장을 가는 극장골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리그랑 챔스 우승하는데 그냥 주전 멤버로서 계속 잘했지만은 유로에서도 잘한 모습이 4강까지 4등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 챔스 결승에서 골이 조금 많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카르발? 카르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인데 카르발 제가 본 한은 진짜 못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상이 많다는 게 예전부터 좀 고질적인 문제였다면 뭔가 이번에 유독 순위가 높았던 건 아마 유로 시즌이어서가 아닐까 싶고 원래 너무 든든한 그러니까 부상만 안 당하면 든든한 선수죠. 카르발. 저는 카르발도 이제 92년생이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카르발만한 그 우풀백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눕거나 나중에 폼 떨어지면 어떡할지 너무 걱정이 되는 선수입니다. 이번에 계속 레알 마드리드랑 이적설 나고 있는 게 알렉산더 아놀드 아닌가요? 슬슬 보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아놀드 가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리그에서 나간다? 전 좋습니다. 네. 저도 왔으면 좋겠어요.
카르발 오래 뛰는 거 보고 싶다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어쨌든 서브는 있어야 되니까. 아, 근데 서브로. 근데 어차피 카르발 진짜 유리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양분하지 않을까. 아놀드 어차피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쓰이지 않나요? 네, 그리고 걔는 미드필더 하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 그죠. 대표팀에서는 계속 미드필더 써달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미드필더진도 지금 포화 상태긴 해요. 근데 사실 카마빈가가 지금 오른쪽 풀백 아닙니까? 오른쪽? 걔는 왼쪽. 왼쪽. 네. 아 근데 뭐 둘 다 바스케스가 서브로 나오죠? 네, 아직도 바스케스가 서브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 네, 10년째.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느낌. 그 얘기 있었잖아요. 저번 시즌에 나초랑 세르지 로베르토가 둘 다 레알 바르샤에서 주장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뭐 사실 카르발은 수비수기도 해서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챔스 결승에서 그때 아뎀이 제일 중요할 때 막 태클하고 이런 모습이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특히 사카 울 때 막 일어나라고 막 놀리는 거 그런 짤도 만들고 좀 임팩트가 그래도 있었던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포디움으로 넘어가면요. 3등 벨링엄입니다. 주드 벨링엄 별 얘기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적료가 1,800억이었습니다. 뭐 클럽 기록을 살펴보면 42경기 23골 13개 도움 공격 포인트 많이 쌓았고요. 대표팀은 10경기 4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수상은 라리가 올해 선수, 올해 팀, 이달 선수 2번, 챔스 올해 영플레이어, 도우망, 시즌의 스쿼드에 들었고요. 리그 우승, 챔스 우승, 슈퍼컵 우승, 그리고 유로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벨링엄이 발롱도르 탈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잖아요. 시즌 중반까지는. 그렇죠. 사실 저도 이거 뭐지? 잉글랜드에서 타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전 좀 견제되었던 게 해리케인이 타야 되는데 이거 제가 어디까지 상상을 했었냐면은 시즌 중반까지는 약간 경쟁자가 해리케인, 벨링엄, 비니시우스, 음바페가 있다고 하면은 근데 벨링엄은 해리케인이랑 같은 국가대표팀이라서 이거 똑같이 유로 우승하거나 준우승해도 이거 무조건 벨링엄 비교 우위인데 어떡하지? 자꾸 이상했거든요. 김치국부터 마신 거네요. 그죠? 근데 해리케인이 그렇게 못할 줄 몰랐어요 저는. 네, 그리고 리그에서 전반기에 진짜 말도 안 되게 골 많이 넣었잖아요. 그렇죠. 자, 찾아보니까 전반기에만 13골을 넣었더라고요. 경기 수보다 골이 더 많았던 것 같은. 맞아요. 그때 데뷔전부터 막 골 넣고 그랬어가지고 리그. 근데 득점왕은 그 도우비크 그 친구한테 뺏기고. 그리고 특히 저는 챔스 8강 막 4강 넘어가면서부터는 벨링엄이 맞아요. 뭐 터치도 못 튀고 뭐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시즌 중반에 부상이 좀 있었어서 그런지 후반기에는 전반기만큼의 그 어떤 클러치나 그런 게 안 나와서 그게 좀 점수 깎아먹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저는 챔스 4강이랑 결승에서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벨링엄한테. 자, 그래서 벨링엄 3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반기 때까지만 해도 벨링엄이 탈 줄 알았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좀 적기라고 생각했던 게 타는 것도 적기라고 생각했던 게 이번에 그 레알이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지금 그 포메이션을 벨링엄을 약간 스트라이커처럼 썼죠. 그쪽으로 갖다 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다시 그 은폐가 와가지고 중원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이렇게 벨링엄이 막 득점을 하고 이런 시즌이 사실 저번이 진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처음이자 마지막? 적기였는데 확실히. 그죠. 뭔가 아무래도 발롱도르는 공격수들이 많이 받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결과로 그 숫자로 나오는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기까지만 해도 진짜 지금이다. 진짜 왜냐면 딱 이적한 첫 해 발롱도르 진짜 너무
간지가 난다 생각을 했는데 애가 좀 나중에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도 벨링엄처럼 원래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가 스트라이크 자리로 가서 그렇게 골 많이 넣는 걸 처음 봐가지고 저는 사실 그리고 벨링엄이 2등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으로 벨링엄이 2등이라고 생각해요. 시즌 전체적인 활약을 봤을 때 특히 유로에서도 활약을 보면 그러면 1, 2, 3등 순위가 어떻게? 네, 일단은 요 얘기는 2등까지 얘기하고 얘기할까요? 오케이. 네, 2등도 얘기하자면 2등은 비니시우스고요. 레알 마드리드 선수고 브라질에서도 뛰었고 2000년생입니다. 레프트 윙인데 저번 시즌에는 뭐 측면 중간 가르지 않고 나왔고요. 리그 기록이 경기 수가 되게 적습니다. 그런데 골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26경기 15골 6도움. 챔스가 좀 포인트인데 10경기 6골 5어시스트. 그래서 클럽에서 39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24골 1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팀 커리어를 봤을 때 라리가 우승, 스페르코파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이 코파 아메리카 부분이죠. 코파 아메리카 때 조별리그에서 2골을 넣기 했는데 옐로카드 2장을 받아서 8강에 못 나왔는데 못 나오자마자 팀이 승부차기 패배해가지고 사실 뭐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전혀 보여줄 기회도 없었고 심지어 조별리그 때 못했어가지고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리그 우승은 사실 초반에 벨링엄이 골을 많이 넣어서 지는 것도 이기고 비기는 것도 이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챔스 토너먼트 가서는 이 호셀로도 있지만은 비니시우스의 어떤 클러치 플레이가 진짜 엄청나게 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비니시우스 2등 어떻게 보셨나요? 뭐 1등은 안 된 얘기고요. 2등 정도는 뭐 할만하지 않았나. 경기 수가 너무 모자라지 않았나. 전반기를 부상으로 날렸으니까. 그러면 비니시우스랑 벨링엄 이 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벨링엄이 유로 준우승까지 갔었고 또 그 와중에 주전으로 뛰었고 또 후반기에 전반기보다는 좀 덜 해지긴 했지만 폼이 그래도 풀시즌은 그래도 좀 더 많이 뛴 벨링엄이 전 2등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순서가 어떻게 되실까요? 벨링엄, 비니시우스? 저도 벨링엄이 2등이 동의합니다. 저도. 네, 지우님도 2등 벨링엄. 네. 주원님은요? 혹시 1등으로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없는 건가요? 있죠. 잠시만요. 그러면은 제가 1등까지 얘기하고 말해볼까요? 네. 자, 1등은 호날두가 2008년에 받았으니까 16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발롱도르네요. 스페인으로 보니까 60몇 년 만이더라고요. 루이스 수아레즈 이후로. 수비형 미드필더 그냥 순수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하는데 로드리 에르난데스 맨체스터 시티 뭐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박수 한번 칠까요? 로드리 축하드립니다. 네, 클럽에서 50경기 뛰었고요. 9개 골과 14개 도움. 대표팀에서도 8경기 뛰었고 유로 본선은 전부 다 뛰지 못했지만 6경기 뛰었고요. 그래서 수상은 PF 올해 팀, 유로 토너먼트 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유로 MVP를 받았습니다. 사실 유로 MVP를 받으면서 발롱도르 배당률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번 시즌엔 정말 많이 뛰었잖아요. 특히 칼빈 필립스가 서브 나오다가 이제 그냥 못 쓰는 거 알고 펩이 안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로드리는 사실 저번 시즌에 정말 폼이 절정이었기도 하고 전 진짜 수미로서 최영점이구나라고 느꼈던 시즌인 것 같아요. 다들 로드리 어떻게 보셨나요? 로드리는 그냥 이제 맨시티의 핵심이고 그걸 지금도 증명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부상 당했는 이 기간에도 본인이 맨시티의 핵심이었고 그런 걸 지금 4연패였나요? 지금 4연패죠. 그걸 보면은 그냥 로드리가 맨시티고 맨시티가 로드리지 않나 지금.
작년 한 해는 지난 한 시즌은 그 생각이 저는 들긴 해요. 그래서 1등 받을만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원찬님. 뭐 아무도 얘기 없으시면 사실 로드리는 이번 발롱도르 수상을 통해서 이룬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상을 하면서 부스케츠 넘었다고 생각하고요. 피를로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올라왔지 않나 이제. 그럼 잠시만요. 지금 발언으로 너무 많은 거를 지금 약간 건드리셨는데. 자, 일단 이 첫 번째 부스케츠 넘었다. 두 번째 부스케츠 넘었는데 피를로보다 아래다. 이거는 뭐 피를로가 부스케츠보다 위다. 지금 약간 많은 어떤 거를 건드리시긴 했는데. 뭐 아닌가요? 잠깐만. 자, 우리 민주적으로 우리 아크서클에서는 투표를 해봅시다. 자, 로드리가 지금 부스케츠 넘었다 손. 부스케츠 근데 고민되네요. 부스케츠 뭐 발롱도르 있나요? 부스케츠 전성기 폼으로 지금 맨시티에 있었다면은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데. 근데 부스케츠는 앞에 사비랑 이니에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빛난 선수였던 거지. 사실 단일 선수로만 비교를 하면 저는 이제 로드리가 부스케츠보다 더 나은 점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당한데 이게? 그렇게 말하니까 또 약간 일리가 있기도 한데. 네, 로드리 승. 그럼 민주적으로 로드리 승으로 가볼까요? 민주적인 거 맞나요? 근데 또 맨시티 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여기 막 득점 기계 저기 막 홀란드 있고 독배도 있고. 네, 독배가 있는데 뭘 지금 그것도 그렇네. 약자 호소. 다만 로드리가 없는 맨시티는 지금 4연패 수렁에 빠져 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보여준 기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스케츠는 정말 최정상의 자리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로드리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이 정도 하면은 무조건 넘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저는 이미 넘었다. 네, 근데 사실 넘었다? 부스케츠는 그 조합이 유명한 거지. 세월간이가 유명한 거죠. 그렇죠. 네 잠깐만 그런가? 근데 막 남아공 월드컵이나 2010년, 2012년에 부스케츠가 있었나요? 다 있었죠. 그러면은 뭐 유로도 있고 챔스 막 트래블 하고 막 근데 발롱도르는 없잖아. 발롱도르가 없구나. 발롱이 그렇게 중요한. 로드리도 이 정도 폼으로 활약한 기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2021부터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 안에서는 정점이었으니까 그럼 거의 5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뛰어오고 있는 건데 그 정도면 이제 발롱도르까지 받았으니까 부스케츠 넘었다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드리치가 발롱도르 받았으니까 저기 뭐 누가 있을까? 사비나 이니에스타? 뭐 넘은 건가요? 전 넘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또 논란이 되게. 넘었죠. 지단 바로 다음. 사실 뭐 잠깐만. 잠깐만.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거는 한 5년 있다 로드리가 MLS를 갔을 때 한 아크서클 10기 정도 친구들한테 넘기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도 사실은 현역이랑 이제 그 은퇴 선수랑 비교할 때 정말 압도적 차이가 나는 거 아니면 조금 비교가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피를로랑 부스케츠 정도는 비교할 수 있지만 지금 현역 로드리랑 부스케츠나 피를로 비교하는 거는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크서클 10기 화이팅. 화이팅.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시간 많이 끌었는데요. 그래서 자 본인이 생각하는 1, 2, 3위 한번 말해볼까요? 전 사실 지금 발롱도르 선정 기준에 페어플레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니시우스 3등.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벨링엄 2등. 그리고 로드리 1등 주고 싶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좀 사심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그냥 저는 뭐 그 유명하잖아요. 그 키미 공 주는 거 버려버리고 웃는 짤. 그거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경님은 어떻게 1, 2, 3위? 근데 저는 뭐 전문가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선정했겠지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제가 로드리가 1등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추해질 것 같아서 저는 뭐 근데 비니시우스 벨링엄은 저는 비벨로 가고 싶은 게 벨링엄이 그러니까 전반기 때 잘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뭔가 저번 시즌에 좋았던 성적 그게 사실 벨링엄 혼자 한 건 아니고 다 비니시우스가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벨링엄이 후반기 때 조금 활약을 못한 게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1, 2, 3등 그대로. 그렇게 되네요. 네. 주호님은 어떻게 뽑으실 건가요? 저는 살짝 3, 4등을 살짝 바꾸는 느낌으로 3, 4등? 그럼 벨링엄이랑 카르발. 카르발의 이제 좀 국제전이 업적이 좀 많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럼 1등은요? 아까 1등은 그대로 그러면 아까 분명 1등부터 바꿔도 되냐고 하지 않으셨어요? 억으로 끈 건데. 그럼 지훈님은요? 사실 제가 제 응원팀 아니면은 잘 몰라서 아니면 뭐 픽포드 뭐. 여기서 픽포드가 이거 여기 아닌가요? 에버턴을 끼워넣을 생각은 없고요. 저도 그래도 확실한 거는 저도 비니시우스 그 유명한 장면을 조금 인상 깊게 봐가지고 비니시우스를 내리는 거 말고는 딱히 코멘트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 비니시우스 뭐 유명한 장면이라길래 드리블도 장면인 줄 알았는데. 비니시우스 유명한 장면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그것만. 또 저는 페어플레이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훈이 형. 근데 다들 이렇게 말해버리시면은 사실 저도 지금 머리와 가슴이 지금 따로 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머리부터 말씀해 주세요. 머리. 약간 머리는 그냥 뭐 로드리, 뭐 비니시우스 이거 그대로 순서대로 같긴 한데 이렇게 가슴이 시키는 이제 챔스에서의 그 활약, 네, 그 어마무시한 드리블, 네, 그 엄청난 개인기, 네,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은 지금 비니시우스를 1등으로 꼽으라고 정말 그 화려한 개인기와 돌파, 그 다들 보셨잖아요. 그 한쪽 측면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그리고 골 넣고 춤추는 그 스타성까지. 그죠. 이게 이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들 이 스타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플레이에 자신감도 있고 화려한 플레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진짜 제 가슴으로는 비니시우스가 저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 다음 로드리, 그 다음 뭐 벨링엄 순으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축자랄. 그러면은 지훈님만 지금 비니시우스 1등, 나머지 로드리 1등 고정 이런 느낌이네요. 저는 사실 로드리를 많이 못 봤어요. 저도 약간 팀 경기만 보다 그죠? 보니까 다들 뭐 로드리 하더라고요. 로드리가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서 뭐 잘하나 보다 했죠. 네. 혹시 질투하시는?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이것도 밈이었나? 상의.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부러우면 말하지 그랬어. 그 다음이 사실 정말 부러웠어요. 이거더라고요. 뭐 싸이월드에서 쓰는 그런 밈인가요? 싸이월드가 왜 나오죠? 싸이월드가 왜 나오죠? 아무래도 네. 이게 좀 좀 뭐예요? 예? 네, 용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리하자면은 이번 발롱도르 시상식은 특히 메이저 대회가 좀 껴있어서 그런지 시상식 직전까지 배당률이 높았던 비니시우스가 전날에 갑자기 불참 통보해버리고 이렇게 역배가 터져버리면서 좀 이슈가 많이 됐던 시상식 같습니다. 자꾸 애가 미운 털 박힐 짓을 해. 네, 그러게 사실 레알 마드리드 전체 다 안 오는 건 조금 너무 무리수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발롱도르를 마지막으로 저번 2023-24 시즌을 마무리하고 이제 2부로 넘어가 볼까요? 자, 네.
2부는 우리 아크서클 멤버들의 인상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저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꼽은 이제 인생 경기는 제 머릿속에 진짜 정말 강하게 남아있는 경기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의 결승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들 경기 보셨나요? 네. 그렇죠. 봤죠. 그 경기를 사실 오늘 인생 경기를 꼽으라 해서 보고 하이라이트도 보고 오는데 다시 봐도 정말 그 눈이 즐겁고 정말 비속어가 막 절로 나오는 이 친구 미친 친구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나오는 정말 이 경기 하면은 혹시 이 경기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음바페 헤드트릭이라든가 메시의 성불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진짜 제 인생 경기로 아마 이후에 더 괜찮은 경기가 나올 수 있을까 이야기까지 합해서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를 저는 꼽았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기? 근데 다들 그때 어디 응원했어요? 아르헨티나요. 아르헨티나. 저도 아르헨티나. 사실 뭐 이게 음바페도 우승해봤잖아. 예. 넘겨드려. 직전에 하셨으니까 메시의 이 서사가 너무 강력하지 않았나. 와, 마지막 퍼즐. 진짜 말도 안 되는 서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직전 월드컵에서도 음바페가 메시를 떨어뜨렸거든요. 그죠? 16강에서 그렇죠. 그때도 음바페가 멀티골인가를 넣어서 떨어뜨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보고 보니까 와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메시 성부라는 건 축구 팬이라면 다들 뭔가 바라던 한 번쯤 보고 싶은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네, 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데샹이 전반전에 지루를 교체해 버리는 거. 그때 사실 지루 폼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네, 그때 월드컵. 지루랑 그리즈만이 월드컵 내내 좋았는데 둘 다 갈아버려가지고. 근데 그걸 보고 진짜 명장이다. 약간 전반전 전반 지났을 때 그냥 바로 지루 가마 막 하면서 그냥 바로 지루 화나가지고 막 쉬쉬 이러면서 나가는데 거기서 약간 진짜 데샹 진짜 개멋있다 진짜. 진짜 명장이라 생각했어요.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뭐 아니면 선수 폼이 오늘 너무 안 좋구나 이런 걸 인지하고 진짜 고집 안 부리고 바로 바꾸는 게 진짜 월드컵 결승다운 좀 약간 그런 교체였던 것 같아요. 그 교체가 전반전에 해버린 거니까. 근데 그때 무한이가 나왔었나요? 그때 콜로무안이랑? 그때 덴벨레하고 무한이 나왔던 거. 덴벨레를 뺐던 거. 덴벨레를 랑 지루를 빼고 콜로무안이랑 튀람 막 이런 애들. 네, 튀람 튀람. 나왔던 것 같아요. 와 진짜 할 말 많잖아요 아직 그 경기가. 특히 그 메시가 드리블하다 뺏겨가지고 코망이 바로 저기 넘겨줘가지고 음바페가 바로 골 넣는 진짜 그 두 번째 골. 두 번째 발리시 지렸잖아요. 거의 누워가지고 이렇게 찬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 진짜 그때쯤이면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아무래도 계속 골 먹히는 있으니까 참 음바페도 난 사람이고 아까 분명히 음바페를 깠던 것 같긴 한데 한 2년 전밖에 안 되는데 음바페 정말 걔도 의지가 대단한 친구고 또 아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까 발롱도르 7위했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또 그 경기 하면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헤딩이 참 빅찬 스미스 한 3개인가 했던 것 같은데 엄청나죠. 지금 요만큼 성장했으니까 대단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네요. 네. 뭐 카타르 월드컵은 사실 우리 아크서클 멤버들에게는 좀 기억이 많이 잘 날 것 같은 경기인데요. 제가 준비한 경기는 2021-22 시즌 토트넘 대 맨시티 3대2로 토트넘이 이겼던 경기인데요. 이게 맨시티 홈이었는데 토트넘이 이겼었거든요. 26라운드 겨울 이적 시장 끝나고 나서인데 이때 쿨루셉스키랑 벤탄쿠르를 겨울에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콘테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맨시티랑 할 때 당연히 사람들이 진짜 질 거를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시작한 지
한 3분 만에 해리케인한테 벤데비사 패스 주고 거기서 해리케인이 손흥민한테 바로 꺾어주고 손흥민이 바로 침투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크루셰스키한테 딱 패스 넣어가지고 크루셰스키가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 사실 저는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뽑아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90분 넘어가지고 로메로가 핸드볼 반칙해가지고 페널티킥 늦었는데 그러고 나서 95분에 그때 클루셰스키가 진짜 그냥 지구코까지 밀고 나가가지고 크로스 올려가지고 해리케인이 탁 골 넣고 이 경기가 순간 3대1까지 벌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골 하나가 토트넘 골 하나가 VAR로 취소돼가지고 오프사이드로 다시 2대1이 됐었는데 그때 그 골도 진짜 손흥민이랑 해리케인 합이 진짜 말도 안 됐거든요. 사실 이 경기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당시에 토트넘이 이 직전 경기를 좀 약팀한테 졌어요. 그리고 그다음 이 경기 이기고 그다음 경기 벌리한테 졌나 이래 벌리한테. 그래서 사실 되게 약간 상성을 좀 잘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맨시티 팬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찬님?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사실 진짜 이때 김도환이 중거리 멋지게 꽂았는데 이때 요리스가 실수해가지고 중거리 막았는데도 김도환이 들어와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요리스가 이때부터 조금 실수 많이 그죠. 보여주기도 했고 그 다음인 22-23 시즌도 조금 안 좋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좀 시작이었던 것 같고 이 경기가 인상 경기였던 게 좀 포기하고 있을 때도 자 맨시티 만나면은 자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심어준 경기여서 저는 인생 경기를 뽑아왔습니다. 네, 저의 인생 경기는 18-19 챔피언스 리그 이제 4강 리버풀 대 바르셀로나전인데요. 물론 1차전, 2차전이 둘 다 명경기지만 아무래도 제일 극적인 걸 보이는 거는 2차전이기 때문에 2차전을 뽑았는데요. 1차전, 2차전 둘 다 명장면이 정말 많았습니다. 1차전에서는 우선 메시의 엄청난 프리킥 골, 거의 자로 잰 듯한 완전 구석탱이에 딱 꽂히는 그죠, 깜노에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마지막에 후반 끝나갈 때 덴벨레가 그냥 오픈 찬스 날려먹는 그것만 넣었으면 네, 또 이제 거기서부터 나비 효과가 스노볼이 엄청 굴러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1차전도 굉장한 명경기였는데 2차전이 아무래도 약간 언더독의 반란 같은 느낌. 솔직히 그 바르셀로나한테 3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거기서 특히 또 마지막 골에서 아놀드가 코너킥에서 그 정말 천재적인 플레이를 보여줘가지고 그렇죠, 매우 인상적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결승골이 베이날둠이었나요? 오리기 기적형 공격수. 전 그 시즌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파헨둠, 파비뉴 핸더슨, 베이날둠 저 둠 되게 좋아했거든요. 사실 둠 같이 주사위 굴리는 선수 되게 좋아. 주사위를 굴리는 선수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잘할 때 둠이 좋은 거예요. 잘할 때도 육dum이 좋은 육dum. 거구나. 둠둠둠둠 빛과 어둠 뭐 빛과 어둠. 네, 뭐 1둠, 빛과 어둠, 6둠. 1둠 6둠 둠둠둠둠 뭐 그런 별명이 많잖아요. 또 베이날둠이 저는 베이날둠이 제일 좋았던 게 그 어떤 밀고 나간 능력. 약간 시소코랑 또 비슷한 느낌도 약간 있는데 뭐 시소코보다는 덜 투박하지만은 잘할 때 보면은 진짜 그 힘으로 밀고 나가는 드리블이나 어떤 위치 선정도 되게 잘하고 공격 상황에서 그런 게 저는 둠피스트가 제일 좀 잘했다. 둠피스트를 잠시만 좀 말하면서 몰랐는데 베이날둠의 좀 진짜 좀 장점이 많이 나온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인 것 같은 게 이 경기가 바르셀로나의 시대가 끝났다. 바르셀로나의 몰락을 좀 상징적으로 그때부터 약간 보여주는 네. 암흑기가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저번 시즌에도 로마한테 비슷한 식으로 깨지고 이때도 이렇게 깨지고
다음 시즌에 미넨한테 가르마로 깨지고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근데 혹시 제가 기억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저번에 녹음했을 때 혹시 바르샤 팬이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죠. 근데 바르샤랑 리버풀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 그랬나요? 사실 저는 5대5였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나는 이기는. 그냥 명경기. 예, 그냥 명경기인데 이겨서 좋다. 근데 그게 그 리버풀이 4골을 넣어야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네, 그죠. 그 한 경기에서. 그죠. 그거 자체가 그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좀 마음이 꺾일 수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해낸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특히 이틀 연속으로 그때 전날에는 안필드 기적이 일어나고 다음 날엔 토트넘이 암스테르담의 기적이 하면서 이 시즌이 진짜 대박이긴 했어요. 4강이 둘 다 역배가 터지니까 그게 제일 대단했던 것 같고 특히 진짜 바르셀로나가 안필드에서 한 골만 넣으면은 사실 진짜 거의 이기는 건데 그니까. 그걸 못 넣어가지고 메시의 고군분투 시즌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뭔가 이런 기적 같은 경기가 좀 약간 우리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기적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인생 경기로 21-22 시즌 챔스 4강 2차전. 사실 1차, 2차를 다 같이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죠. 이것도 1차 때 4대3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약간 골 때리는 게 시티가 먼저 2골 넣고 약간 한 골만 더 하면 뭔가 완전 기울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한 골씩 야금야금 따라 붙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그 벤제마 파넨카로 또 4대3까지 만들어서 끝났는데 그래서 2차전이 이제 레알 홈 경기였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2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후반전 시작할 때 그냥 후반전 시작할 때까지 0대 0이다가 그 후반 시작하고 나서 도리어 마레즈가 골을 넣어버리면서 이제 끝났다. 네, 끝났다. 이제 5대 3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골을 넣으면 이제 연장을 가는 경기였는데 진짜 90분까지 골을 하나도 못 넣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인생 경기로 뽑는 이유가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질 것 같으면 안 봐버렸거든요. 근데 이날도 제가 이때는 진짜 그 지는 골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심지어 항상 저는 그때 맨시티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죠. 너무 무서웠어. 진짜 그냥 약간 그런 거 경기 보면 약간 질 것 같다, 무섭다 이러면서 봤는데 약간 그러지 않아도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어떤 약간 좀 맹목적인 믿음을 좀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고 이 경기 이후로 팀에 대한 애정이 진짜 확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90 몇 분에 넣었지? 90분, 91분. 90분, 91분에 호드리구가 멀티골을 하면서 호드리구 매직 경기였죠 이때. 그때 그러니까 90분 넘어가면서 저는 경기 껐어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었죠. 그냥 두고 평생 후회할. 그러니까 지는 걸 너무 보기 싫다 이러면서 닫았는데 근데 약간 새로 고침하면서 점수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띠링 엥? 약간 그래서 급하게 막 다시 켰는데 그때 이미 2골 넣었나요? 그 두 번째 골 막 들어갔을 때 다시 켰었어요. 근데 진짜 아쉽네요. 내 인생 최고의 날 진짜. 그래서 MT 가서도 못 끄고 계속 본. 네, 그 이후로 제가 경기를 안 꺼요. 그냥 진짜 또 이런 일이 생겨버릴까 봐. 전 이때 맨시티 팬 친구랑 같이 보면서 팬 친구 놀렸거든요. 놀리다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 놀리려고 하다가 마레즈가 갑자기 한 골 넣으면서 후반전에 팍 식었다. 알마드 때 뭐하냐. 진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호드리고 또 호드리고예요 한다 갑자기 페널티킥 한 다음에 벤제마가 맞아. 그때 2차전에 벤제마가
파넨카 차지 않았었나요? 1차에 파넨카. 아, 그다음에 2차 때도 PK 차긴 네, 했는데 PK 아 찼는데. 이때 그 딱 PK 넣고 나서 제가 진짜 이제 새벽에 보면서 이때 연장까지 가가지고 되게 시간이 아침 일찍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엄청 놀렸거든요, 진짜. 이때 친구를 진짜. 너네는 답이 없네. 너네는 근데 결승도 진짜 못 가. 다 이긴 경기였는데 그래서 2분에 두 그죠. 골. 충격이었죠. 저는 이때 이겼다 생각하고 롤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아, 근데 그럴만해요, 진짜. 그럴만해. 그래서 좀 우리 진짜 안 되나? 챔스에선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었죠. 작년에 그러니까 2021 시즌에 첼시한테 결승에서 지고 그때도 그렇게 지고 해서 우리 텐스랑은 진짜 연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음 시즌에 트랩을 하게 돼서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나버리면 기분 좋게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결국에는 막 뒤돌아보니 별로 상처는 아니었다. 뭐 레알이 역시 잘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해준 경기가 아니었나.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훈님의 인생 경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아니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지훈님의 인생 경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22, 2013, 22라운드 에버튼과 아스날의 경기인데요. 이때 결과는 에버튼이 아스날을 1대0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기를 인생 경기로 뽑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때가 제가 고3이 되는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경기 축구 보는 게 굉장히 삶의 낙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기쁨이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때 에버튼이 19위, 아스날이 1위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진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거든요. 그때 네이버 승부 예측도 아마 에버튼이 3%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나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이때 션다이치가 새로 부임했을 때여서 이제 새로운 감독에 대한 기대가 좀 커졌던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 경기를 요약하자면 이제 경기 내내 이거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이걸 실제로 실현시켜주는 그런 경기여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이 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주위에 축구 보는 친구들이 다 막 연락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던 아주 즐거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션다이치가 처음 왔던 경기였는데 이때 들었던 기대감이랑 비교하면 지금 이미지 어떤가요, 션다이치? 아,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하죠 지금. 사실 저도 콘테 경기를 뽑았는데 콘테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션다이치 덕분에 그 시즌에 잔류 경쟁 19등이었던 거에 비하면은 그때 16등 했나요? 아마 그랬던 걸 그래서 같은데. 잔류 네. 성공시킨 거니까. 그 시즌은 고마웠지만 이제 지금은 또 아니다. 네, 그 다음은 조금 안타깝네요. 저도 이거 라이브로 봤었는데 아, 진짜요? 아스날 경기니까 또 에버튼 해줘 하면서, 특히 에버튼한테 아스날이 생각보다 자주 지잖아요. 그래서 에버튼 해줘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저도 정말 만족스러웠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원찬님 인생 경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뽑은 인생 경기는 2일2 시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맨시티 대 아스톤 빌라 경기인데요. 이때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때가 아까 부경님이 말씀하셨던 4강 2차전 하고 채 2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좀 상처가 그렇죠. 있는 상태. 상처가 아직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리버풀이랑은 승점 1점 차로 저희가 앞서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경기를 지면 리버풀이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충분히.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고, 근데 또 하필 상대팀의 감독은 리버풀 레전드인 제라드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얽혀 있었던 경기였는데, 전반까지 2대0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법이 일어나는 게 귄도안의 투입이죠. 귄도안이 후반에 투입이 되고 나서 20분 안에 귄도안에 따라가는 골 한 골, 그리고 로드리의 동점골, 그리고 귄도안의 역전골까지 세 골이 순식간에 터지면서 역전을 만들어냈고, 이때가 기억이 나는 게, 사실 맨시티 하면 가장 유명한 경기는 11-12 시즌에 있었던 그 퀸즈파크 레인저스와의 그 아구에로 하는 그 경기가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경기 내용이 오버랩 될 정도로 겹쳐서 마치 그죠. 그때 그 경기를 다시 재현한 듯한, 그래서 다시 한번 리그를 연패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된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전 그때 마지막에 토트넘 대 노리치 경기를 보느라 못 보고 있었거든요. 대신에 제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다른 경기는 근데 리버풀이 지고 있더라고. 울버햄튼한테 1대 0으로. 그렇죠. 맨시티도 2대 0으로 지고 있길래 얘네 뭐 하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리버풀이 이제 역전을 하니까 갑자기 맨시티도 역전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전 되게 그때 좀 그 90분 동안 다른 경기를 보고 있었지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손흥민 득점왕도 하고 맨시티도 막 2대 0에서 역전을 하고 그 시즌 PL이 되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 라운드가 동시에 하잖아요. 그 마지막 라운드를 동시에 할 때까지 그 순위가 확정된 팀이 맞아요. 한 팀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순간적으로 그때 잠깐 리버풀이 1등도 갔었거든요. 맨시티는 지고 있고 리버풀이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누가 이길까 친구랑 둘이 내기를 했는데 제가 졌어요. 네, 그때 저도 그때 리버풀을 위해서 이제 제라드가 맨시티 2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진짜 리버풀 레전드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 맨시티가 이겨가지고 좀 드라마틱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크서클 이번 학기 마지막 녹음인데요. 벌써 이번 학기 아크서클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네, 그러면 각자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부터 얘기해볼게요.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CP를 해보고 부원들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부원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렇게 축구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축구 얘기 오락실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축구를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덜 알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즐거운 얘기 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고은 CP님이 따라서 왔는데 생각보다 정말 즐거운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흔치 않은 경험인데 이렇게 같이 축구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 학기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네, 저는 이렇게 뭔가 본격적으로 축구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같이 인사할까요? 다 같이 뭐랄까 감사합니다 할까요? 그럼 안녕 어때요? 그럼 안녕 할까요? 자, 이렇게 아크서클 이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하나, 둘, 셋. 그럼 안녕. 와, 아니 스마트 지긴데 마지막에 여러분. 아니.